작품의 제목을 처음 좀 이상했고, 그다음에 작품의 의미는 내가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되는지 처음에 떠오르지가 않아서 처음에 이제 작품 구상의 과정을 좀 적어봤습니다. 제가 읽은 동화책이 초등학생들이 서로 막 고백하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저 사랑해라는 작품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시작할 때 고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소설 동화 처음이 사랑해예요. 고백을 받는데 얘가 사랑한단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 나는 너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자기도 이 남자애한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랬더니 이 남자애가 나 벌써 다른 여자애한테 고백해서 걔랑 사귀고 있어. 이러고 뭐 충격적인 말을 하니까 이 여자애가 자기 친구랑 같이 뭐 쟤는 뭘까 이러면서 동화책이 끝나거든요. 한 13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동화책인데 아 어린애들은 진짜 저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풋풋한 저 때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글을 쓰면 좀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처음에 되게 많이 적었습니다. 제가 쓰는 동화의 분량이 한 10페이지 정도 됐는데요. A4로. 근데 제가 담고 싶은 것들을 조금 적었고, 그다음 작품 시놉시스도 제가 막 적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적었는데 얘는 성격이 어떻고 얘는 어떻게 행동할 거야 이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막 적어봤습니다. 실제로 작가님들도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또 뭐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주인공 이름은요. 처음에는 제가 런닝맨이라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소민이랑 송지효랑 이런 분들을 그대로 썼다가 네, 아 이거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두 번째 그 제가 여자 주인공인데 이름이 전소민이었다가 정소민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송지효였거든요. 담임 선생님은 그대로 가려고. 나머지는 제가 그 애들이 읽는 거니까 애들이 좀 익숙한 이름이어야겠다 싶어서 10년생 그 출생아들 이름 순위를 봤어요. 좀 애들 익숙한 이름으로 지으려고. 그래서 도연이나 민준이나 현우, 서연이 이런 이름이 많이 장명하는 이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장면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시작이랑 끝부분은 시작부터 정했거든요. 끝부분은 어떻게 끝날지를 제가 미리 생각하고 썼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한번 적어봤고요. 제가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제 그 검사해 주시는 분 작가님한테 보여드리니까 너무 많대요. 이게 10페이지에 담기에는 인원도 너무 많고 사건도 너무 많아서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줄이고 네,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하고 글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글이 나오고 나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글은 네,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그 지은 제목이 좋아하기 5초 전입니다. 그 몇몇 근처 분들한테 피드백 받는다고 조금 보여드렸는데 뭐 읽을만 하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도전한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동화책 쓰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따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수업비를 내면 같이 듣는 분들이랑 쓴 동화를 책으로 엮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참여해가지고 이제 쓰게 됐고요. 뭐 동화 쓰기를 좀 맛보기라도 하고 싶어서 제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동화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동화를 한번 써봐야겠다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됐고 확실히 해보니까 요렇게 하면 요런 식으로 써지는구나를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실 누군가한테는 그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10페이지 써서 뭐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이랑 제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른 거죠. 이 그림처럼.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도전했고, 뭐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만족을 좀 얻을 수 있었고, 아마도 이렇게 한번 써봤으니까 또 다시 한번 써보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일반인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글이 뭐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또 색다른 재미였습니다. 에세이를 쓰는 거랑.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도전은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좀 같이 끌어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항상 그 교장 선생님이나 고려 학교 선생님들한테 감사드리는 건 지금 제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막 생활에 찌들려 있다가도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 교장 선생님 영향을 받으셔 가지고 미라클 모닝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미라클 모닝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하려고 5 시에 알람을 4개 맞춰 놨는데 제가 다 끄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실패를 했는데 '역시 아침에 못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함께하는 도전이 참 항상 가치 있고 멋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네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 너무 재밌을 것 그림은 같아. 본인이 사파를 그려오면 넣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본인이 그래서 그리우면. 저는 그럴 능력은 없어서 이게 네. 약간 펀딩 형식으로 책도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을 해 주는 거래요. 아, 그래서 고런 맞아. 느낌으로 네 되는 음. 것 같습니다. 아, 그 나중에 멤버 혹시 중에 잘 네 그린 사람 있으면은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부탁을 해 볼까 하다가 네 음. 하지 않았습니다. 어. 어쨌든 혹시 뭐 나중에 나오면 제가 네.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예.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우민 쌤 글 재밌게 잘 쓰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미리 쌀 받아둬야 될 것 같고, 저도 다른 모임에서 인제 들었는데 그 동화책 시장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것보다 시장이 더 넓다. 그리고 애들은 이제 계속, 그리고 얇으면서 시리즈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지금 학교 얘기는 시리즈로 내기도 좋잖아요. 뭐 에피소드만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잖아. 학교 애들 얘기 그냥 쓰면 그냥 완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그 얘기 듣고는 '아, 한번 써 보면 되겠다.' 했는데 그게 쉽진 않던데 하여튼 재밌을 것 같아요, 민쌤. 기대됩니다. 예. 나중에 책 나오면 네. 그때 알려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딩한다니까 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도 못 가고 또 차 안에서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폰으로 다시 접속을 하겠습니다. 네, 쌤 감사해요.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윤희정 선생님, 네, 바로 이어서할게요. 네. 아, 아이고, 아니요. 소리 들리세요? 네. 예. 아이고. 제가, 저희도 막 출제기 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9월 달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한다고 음, 했는데, 좀 부담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때 해야 되겠다. 이때 아니면 또 놓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 음, 들어서 그냥 이제 그냥 결심하고 계속 막 고민하다가 이제 결심하고 오늘 발표했는데 앞에서 이제 우민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도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대로 도전을 한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제 그 고려학교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에스페란토어에 대해서 제가 20년 전쯤에 이제 처음 알게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3년 정도 전에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뭐 저도 꿈을 생각하니까 저 한때 저도 외교관을 꿈꾼 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 다니는 것도 뭐 방학 때 많이 다니기도 했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올해 제가 처음으로 도전해가지고 에스페란토를 어디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배워서 어디 써먹냐 하지 그런데 뭐 좀 제대로 써먹은 것 같아요. 올 여름에 그 세계 대회라고 전 세계 에스페란토 하는 사람 에스페란티스토라고 하거든요. 에스페란티스토 그래서 에스페란티스토들이 전 세계의 에스페란티스토들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놀고 공부하고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거 하면서 또 저도 성장을 했고 사실은 굉장히 지금 2학기 때 너무 뭐 또 개학하고 힘들고 한데
힘들다는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요. 약간 좀 이렇게 뽕 맞은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 에스페란토 여름에 그 세계대회 갔다 온 그 영향이 굉장히 그 마음에 많이 차 있어가지고 아직도 이런 열정으로 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주제를 삼았고요. 그 제목은 이제 나와 에스페란토로 삼았는데 여기 그 제가 쓴 제목이 미 에스타스 에스페란티스토란 뜻이거든요. 이거 그냥 읽는 게 되게 쉬워요. 그냥 발음 기가 없이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에스페란토가 배우기가 쉬운 언어인 게 그냥 쓰여진 대로 읽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악센트도 뒤에서 세 번째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계 대회를 간 건데 이제 세계 대회를 간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어떻게 나와 에스페란토가 연결됐나 뭐 이런 저의 개인사를 좀 먼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먼저 에스페란토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때 언급해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에스페란토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자메노프라는 분인데 폴란드 안과 의사 루돌프 자메노프에 의해서 1887년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에스페란트란 뜻은 희망하는 사람이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 자메노프 박사의 그 필명이었어요. 그래서 에스페란토 세계에서는 또 이 세계에서는 또 이렇게 불리는 이름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카톡에 보면 칸델라라고 돼 있을 거예요. 칸델라가 제 이름이에요. 그 저의 또 다른 부캐 칸델라인데 그거는 이제 그 초라한 뜻이에요. 캔들이라고 하죠. 원래 영어로는 캔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하고 많이 그 말들이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라고 이제 저는 이제 칸델라라고 하는데 그 저가 이제 공부 처음 했을 때 배우고 나서 에스페란티스토로 이제 정식으로 입문할 때 선생님이 또 이름 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계에서는 저는 이제 칸델라로 통하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막 제 이름도 너무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칸델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제 또 한편 그러고 있는데 예. 근데 아무튼 에스페란토가 상징하는 거는 이렇게 초록색이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평화, 뭐 희망 이런 거거든요. 별이 희망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자메노프 박사가 국제 보조를 만든 거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폴란드에서 이 살고 있던 지역 자체가 굉장히 다언어여서 이 분쟁이 많았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국제 보조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그 노력들이 한 2, 300년 전부터 계속 있었다라고 해요. 계속 있었는데 너무 배우기가 어려워가지고 그게 다 사멸했고 이제 에스페란토만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좀 배우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어 사용자에게도 언어적 우위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상주의적 평화주의 뭐 이걸 주장하면서 이제 국제 보조를 만들었고 지금도 이제 널리 쓰이고 있는 게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세계 대회를 제일 처음에 한 게 1905년이에요. 그때 이제 자메노프 박사가 있을 때 한 건데 그 연설문의 내용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연설문 내용 보시면 우리의 이 모임에는 강한 국민도 약한 국민도 없습니다. 우리는 중립적 기초에서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지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일 뿐입니다. 우리는 유사 일에 처음으로 서로 다른 국민들이 외국인과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서로 형제로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설문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자메노프 박사가 처음에 이제 그 대회를 열었고 지금 이번에가 이제 108회였거든요. 108회. 그래서 그 정신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사실 정말, 일단은 이번에 간 게 어디서 했냐면요. 이탈리아에서 했고요. 이탈리아에서 했고, 이거 이제 책자인데, 거기 안내 책자인데, 일주일 정도 이제 그 대회가 일주일 토리노에서 했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그 에스페란토와 관련한 뭐 교육 활동하는 교육자 모임이 또 있어요. 그것도 이탈리아였는데 이거는 이제 바닷가 사비아도르라고 하는 해안가 마을에서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방학 내내 있었던 것 같아요. 방학하면서 토리노에 있다가 뭐 사비아도로 가가지고
뭐 공부도 했지만 이제 뭐 바닷가 쪽에 갔을 때는 거의 공부 안 하고 그냥 놀러만 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근데 처음에 이거 정말 저한테는 도전이었는데 제가 뭐 여기 돈도 많이 들잖아. 비행기 값이며 여기 체류비며 많이 드는데 뭐 그냥 여행도 아니고 이거를 가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제 처음에 또 이제 그 가게 된 그 계기는 일단은 제가 일단은 좀 계기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제 저기 에스페란토를 처음에 이제 알게 된 거는 20년 정도 전인데 그 제가 고구려 이제 교사 되고 나서 고구려 역사 답사를 갔어요. 근데 그때 그 같이 끌어주신 분이 이 석일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고구려 연구를 우리나라에서는 좀 하기 힘들잖아요. 북한 지역 그쪽에 또 중국 지역 그쪽에 유적지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 책자에도 나왔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중국 에스페란티스토들이 도움을 많이 주었다.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당시 저는 이제 사실 중문과도 가고 싶었기도 했고 그런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떤 언어길래 이런 성격이 있을까 해서 사실은 그때 이제 고구려 역사 답사하고 한 20년 전 됐죠. 그때부터 나 언제 꼭 한번 에스페란토를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좀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 그 석일수 교수님도 이번에 세계대회 갔을 때 뵀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올해 80살이 되셨어요. 80살이 되셨는데 이번에 80살이 되시면서 뭐 또 새로 책도 한 권 내셨고 그 이번에 이제 그 뭐지 그 80살 기념 뭐 기념 모임 뭐 기념 잔치를 하시는데 제목이 살아서 하는 장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오마이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 제가 이 사진은 갖고 온 건데요. 그래서 어, 그 살아서 하는 장례식이라는 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거 해보고 싶다. 나중에 죽어서 하는 장례식 말고 나중에 한 80까지 살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살면 이거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서기수 교수님을 거의 20년 만에 이제 뵌 거예요. 이번에 세계대회 가서.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세계대회에서 가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뭐 이제 80이니까 20대부터 하셨다고 대학교 때부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창하시게 에스페란토로 이제 불교 강의를 이번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만에 또 뵙고서 선생님 덕분에 교수님 덕분에 제가 에스페란티스트가 돼서 이렇게 왔다고 막 그러니까 또 교수님도 되게 반가워하시고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만나 뵈가지고 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예, 에스페란토로 공부하게 된 거는 굉장히 이 고려학교 이기적 제가 먼저 고려학교 이전에 이기적 모임을 했거든요. 아까 미라클 모닝도 말씀하셨는데 약간 미라클 모닝에 대한 지금 환상처럼 이것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모임은 또 이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에스페란토를 처음 공부한 건 2020년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학교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계속 할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알고 계신 우리 우순자 선생님이 저랑 좀 친한데 여기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이기적 모임에.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그 처음에 가입한 게 보니까 2021년이더라고요. 2021년 6월 달 9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참여했죠.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참여해가지고 27기 올해 3월까지 제가 했어요. 해가지고 이거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에스페란토 공부한 거 이렇게 인증한 건데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뭐 책도 읽었고 필사도 했고 뭐 글쓰기도 계속 했고 뭐 뭐지 그 긍정 요즘에는 또 이거 뭐지 이기적 모임에 이제 참여하지 않지만 그 교장 선생님 따라서 저도 이제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눈 뜨자마자 그 긍정 학원하기 예, 그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긍정 학원하기 하고 있고 뭐그 모닝 페이지 쓰기 그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지금도 에스페란토 아침에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할 수 있게 됐고
이게 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습관이 완전 내재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학교 이기적 모임에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또 사실 이번에 그 세계대회 가는 것도 제가 3년 공부했다고 해도 이거 뭐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별로 이렇게 소통도 안 해보고 그래서 되게 겁이 나고 자신이 없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월 달에 교토에 가가지고 에스페란토 모임 할 때 교토에 가가지고 제가 그때 줌으로 막 그때 막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때 했잖아요. 거기 1월 달이었어요. 그게 올해 1월 달 갔다 오면서 너무 일본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나라 사람, 서양 사람들 좀 만나고 좀 더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기도 해서 그때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겁이 났는데 올해 왜 그 짝꿍 데이트 했었잖아요. 그 제 짝꿍이 윤수정 쌤이었어요. 윤수정 쌤하고 막 대화하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세계 대회를 갈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어떡할까요? 막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윤수정 선생님께서 꼭 가라고 막 용기를 막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격려를 막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구나 마음으로만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윤수정 선생님도 굉장히 도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람에 제가 큰 용기를 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저 에스페란토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그 돈 많이 들어가지고 가서 내가 막 자신 없어 하니까 가서 말도 잘 못하고 가서 혼자 막 울다 오는 사람도 있다. 막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가서 내가 소심한데 가서 또 울다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떡할까 막 고민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질러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비행기표부터 막 샀어요. 그냥 4월 달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가게 됐고요.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세계대회 참가한 사람들 모습이에요. 예. 이제 토리노 대학에서 대회는 일주일 동안 했었고요. 여기 이제 처음에 개회식 한 다음에 이제 모여서 사진을 기념 촬영을 했는데 그 앞에 보이는 게 그 에스페란토 깃발이에요. 깃발이고 이번에 모인 사람들이 한 1,800명 정도 여기 왔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한 50명 정도 같이 왔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왔어요, 저희가. 예. 그래가지고 같이 활동했고요. 저가 이제 숙소는 이제 토리노 대학 기숙사에서 잠을 잤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어, 이제 가방 메고 다니면서 뭐 대학생처럼 뭐 원하는 가서 강의 듣고 뭐 이렇게 막 재밌게 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예. 그리고 여기 행사하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모바도 포이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전시하면서 보여주는 행사예요. 여러 가지 뭐 단체라든가 뭐 뭐 우리나라를 알려주는 그런 뭐 사진들도 이렇게 하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저번에 우리 이제 고기로 태어나서 책 읽고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채식에 관심 많은데 에스페란티스토들 중에 채식하는 분들도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인상 깊어서 이렇게 또 제가 사진 찍어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면서 듣는데 아까 제가 봤던 그 석일수 교수님 불교 강의하는 거 듣고 또 이렇게 채식주의 그 베게타라노라고 하는데 하는 강의도 가서 들었는데 그 탄자니아 내년엔 또 세계 대회가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열리는데 탄자니아에 이제 계신 분이 나와가지고 그뭐 탄자니아에 있는 특별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강의는 좀 알아듣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했긴 했는데 이번에 그 대회마다 세계 대회마다 해마다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했으니까 거기 지중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제가 이제 이주민의 삶을 주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심도 있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못 알아들었지만 그 교수님들도 나와서 이제 하시고 또 그런 이주민이 실제로 거기서 경험한 이야기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좀 다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들으면서. 하여튼 그 분위기로 느끼고 이제 단어 같은 거 가끔씩 들리니까 들으면서 이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는 이제 이런 콘서트가 열려가지고 이제 그 에스페란토 음악가 가수들이 있어요. 그분들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여기 사진 제가 올린 이분들은 이제 부부인데 이 남자분이 암 투병을 하셨다가 이제 좀 지금도 이제 좀 아직 완전 투병 끝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서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또 같이 막 공감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청중들도 잘 아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노래하고 노래 가사들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노래 같이 부르고 막 떼창 하듯이 같이 부르고 굉장히 흥겨운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 저녁 때가 되면 또 이렇게 파티가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아까 그 노래 부르는 가수들 나와서 콘서트 했던 가수들 막그 노래 불러주고 같이 나와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 기차놀이 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추더라고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기차놀이 뭐 근데 여기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막 춤을 추고 뭐 그 강남 스타일도 나와가지고 막 그 말춤도 추고 너무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저는 뭐 같이 춤은 못 췄어요. 좀 부끄러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데 그 옆에서 봤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서 너무 분위기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평화로운 분위기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중에 엑스크루소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소풍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수요일 날은 아무것도 없어요. 강의 같은 거 없고 그냥 이 소풍만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말고도 이제 더 자기가 가고 싶으면은 이제 추가로 이제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이제 그 현지 이태리 그쪽에 있는 에스페란티스토들이 이제 그 장소하고 뭐 다 섭외한 거니까 우리가 흔히 가는 뭐 관광 명소 말고도 그 작은 이탈리아 작은 도시들 그리고 뭐 거기 정말 현지인들이 가는 맛집 이런 데도 이렇게 갈 수 있어서 굉장히 또 좋았고요. 또 그 가면서 이제 버스를 대절한 걸 타고 가는데 그 자리를 이렇게 혼자씩 이렇게 이제 먼저 앉아 있으면 누가 내 옆자리에 앉을지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앉을지 모르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아무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에스페란토로 얘기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막 대화를 하는 그런 거 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강의 못 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약간 자괴감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 소풍 가면서 대화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자신감도 찾았고 친구를 막 사귀면서 굉장히 막 기분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뭐 이렇게 명소도 갔어요. 이거는 이제 베네치아도 갔었고 이거 이제 뭐 사진을 막 이것저것 제가 좀 부끄럽지만 또 올렸는데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우디네라는 곳인데 이게 이 사진에도 있는데 이 에스페란티스토 좀 유명한 에스페란티스토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거리에 이렇게 기념물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사진도 찍었고 또 오른쪽에 있는 곳은 뭐 비토라고 하는 이제 그 작은 시였는데 그 시장님이랑 같이 찍었거든요. 시장님이 직접 시청에 우리가 초대받아가지고 시장님이 뭐 이렇게 진짜 하얀 와이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굉장히 이게 멋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받고 뭐 가면은 다 이렇게 성당이 많더라고요. 근데 성당이 다 이렇게 천장에 벽화 이렇게 다 그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 이렇게 로마만 예전에 갔었는데 뭐 이런 진짜 곳곳에 다 이렇게 다 문화유산이고 다 정말 이렇게 얼마나 볼 게 많은지 예쁘고 볼 게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 이렇게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거든요. 같이 버스 타가지고 옆자리에 앉은 분들하고 많이 친해졌는데 특히 저 이렇게 할머니들하고 많이 친해졌거든요. 할머니들이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게 편하고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진에 몇 명 분만 이제 소개하려고 이제 사진 갖고 왔어요. 여기 할머니가 프랑스 리옹에서 오신 니콜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아프리카에서 진짜 이분이야말로 이주민의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오셨고 프랑스에서 이제 비서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다고 하고 이제 그 남편분이랑 너무너무 사이좋게 여행을 다니시는 모습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에스페란토 배운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해가지고 둘 다 초보라서 굉장히 편했고 말이 안 될 때는 이제 사진 보여주면서 서로 그래서 막 그 이모님은 자기 딸들이랑 찍은 사진도 막 보여주시면서 생활 이야기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고 대화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베네치아 갔을 때인데 이 할머니가 핀란드에서 온 할머니인데 실비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대요. 초등학교 선생님 여기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체로 선생님들이 많으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뭐 가족 그러니까 뭐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가족 얘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취미 생활 뭐 이런 거 했는데 가족 얘기하는데 남편분이 5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올해 돌아가셨다고. 80이 넘으셨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고우시고 굉장히 씩씩하게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할머니가 이제 그 핀란드를 알리는 에스페란토로 되는 작은 동화책을 만드셔가지고 만나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선물로 저도 한 권 받았는데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또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루마니아 분들인데 저 숙소 기숙사 근처에 이제 있을 때 그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시던 분인데 뭐 길에서 만나가지고 뭐 지하철 끊는 법, 타는 법 이런 것도 먼저 아셔가지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좀 알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대학교 토리노 대학교에서 만나서 자판기에서 에스프레소 뽑아가지고 이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알고 보니까 이제 이분들도 그 루마니아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루마니아에서 굉장히 에스페란토 전파 많이 하시고 유명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새로 알게 됐고, 예. 그래서 아무튼 많은 친구들 사귀었는데 또 굉장히 또 그래도 이제 굉장히 좋았던 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그래도 한국 사람들 만나면 한국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 약간 반칙 같지만 한국말을 또 하니까 또 이렇게 숨통이 트이기도 하고 또 서로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제 그래서 참 좋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현지 마트에 가가지고 그 여러 가지 먹을 걸 잔뜩 사서 장을 봐가지고 이 만찬을 막 즐겼을 때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여기 쓴 거는 펠리차 모멘토라고 이제 에스페란토로 펠리차 모멘토라고 해서 제가 행복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몇몇 순간들을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 쌈장이 보이잖아요. 쌈장에 밥이랑 이게 그러니까 여태 그뭐 이거 저거 많이 먹었지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쌈장하고 밥이랑 그리고 거기서 이게 상추, 거기 상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 액젓하고 고춧가루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한국 일행들이. 그래서 겉절이에 먹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운이 나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중간에 만찬을 하면서 재밌게 지냈고 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이제 바닷가 교육자 모임 갔을 때 거기서는 이제 그 숙소가 어, 그 해안가 휴양도시에 있는 리조트였거든요. 근데 제가 6인실을 들어갔더니 이제 그 또래 이제 약간 또래로 이렇게 묶어준 것 같더라고요. 6인실에 외국인들하고 이제 더 많이 친해져서 같이 잠을 자니까 더 많이 친해졌는데 굉장히 느낌이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막 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분은 폴란드의 욜라타라고 하시는 분이 영어 쌤이세요. 굉장히 에너지가 있고 밝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분은 이제 탄자니아인데 발삼바라고 하고 저기 기자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탄자니아에서 또 세계대회 열린 데서 나 혹시 또 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친하게 좀 내년에 또 가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같이 5일 동안 지내면서 이제 친해지고 뭐 나중에는 서로 몇 살인가 뭐 이런 건 나이 얘기도 하면서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막내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그런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행사 여러 가지 일정 마친 다음에 이제 베로나를 또 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제 오페라를 봤는데 오페라 본 데가 그 원형 경기장이에요. 베로나의 원형 경기장에 실제 원형 경기장에서 오페라 하는 거를 굉장히 이게 완전 매진이더라고요. 만석이고 이거 이제 우리 일행 중에 먼저
이거 같이 가자 해가지고 표를 일찍이 끊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오페라 가수들이 진짜 이렇게 마이크 없이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대도 멋있고 굉장히 이게 몰입도도 되고 너무나 뭐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본 내용은 나비부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은 대강 알지만 이제 뭐 말은 잘 못 알아듣고 그 영어 자막 나오긴 하는데 그거 잘 못 알아들었고 사실 그 오페라 내내 굉장히 졸렸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와인도 한 잔 마시고 너무 졸려가지고 거기에 너무 막 여기 굴러 떨어질까 봐 졸다가 막 저를 막 꼬집으면서 근데 실제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앰뷸런스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거기가 뭐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보는 게. 근데 이제 거 갔을 때 이런 그 원형 경기장을 공연장으로 썼을 그 분위기하고 거기 또 여기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 멋을 부리고 왔더라고요. 이탈리 사람들 굉장히 멋쟁이들 많잖아요. 완전 뭐 엄청 멋을 부리고 왔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나름대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서 이제 갔는데 하여튼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때. 졸기만 했죠. 그리고 또 행복했던 순간들은 같이 갔던 일행들이랑 그 사비아도르 해안가에서 사실은 거기서도 이제 강의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강의 안 듣고 계속 이렇게 뭐 자전거 빌려가지고 자전거 타고 일주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이런 거 바닷가니까 새벽마다 일출 보고 계속 가서 일출 보고 밤에는 또 별 보고 온갖 호사를 누리고 정말 낭만과 호사를 누리면서 완전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그 아련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기억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행복하게 지금도 약간 지금도 그런 기운으로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갔다 오고 나서 8월 15일 날 와서 8월 16일 날 계약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쉴 틈 없이 그래가지고 몸은 되게 힘들었는데 계속 이제 에너지가 그때 많이 충전이 돼서 그런지 기분이 되게 좋은 상태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자랑 아닌 자랑처럼 이렇게 갔다 온 거를 너무 얘기한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그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에스페란토를 너무 더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이거를 이제 이후에도 공부를 지금도 더 좋은 에스페란티스토가 되고자 이제 더 노력을 하겠지만 완전 빠져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학교에서 애들한테도 에스페란토를 조금씩 이제 가르쳐주고 하는데 이제 집에 갈 때만 하자 해가지고 이제 다시 만나 이렇게 하는 게 지스 레비도거든요. 근데 그 줄여서 지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반 애들한테 그거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리고 또 했더니 이제 아마스빈은 너를 사랑해 이런 뜻인데 뭐 친구들이 또 저한테 아마스빈 이렇게 해주는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그것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행 뭐 세계대회에 참가했는데 저는 이번에 아무튼 그 느낀 점들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사실 가기 전에 두렵고 공부 시작하는 것도 두렵고 이걸 왜 하냐 이야말로 정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공부하는 것이 차라리 영어를 해라 차라리 뭐 아랍어를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 이 에스페란토 하는 사람들끼리도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 이제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에스페란토에 담긴 정신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런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됐고 여기 좀 공부하기까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장벽을 그래도 나름 뚫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음, 아무튼 그래서 성장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왜 하지?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아이들 마음도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마음. 그 옛날에 느꼈던 마음 있잖아요. 옛날에 공부하기 힘들었던 마음 그런 것도 느끼기도 했고 그 일종의 부진화 체험. 내가 부진화가 된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도 느끼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에스페란토 공부하고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이들이 선생님은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라고 평가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직업이 또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이래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교학 상장 뭐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전 정신과 이어서 뭐 이런 것도 더 느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포용성은 이제 사실 에스페란토 세계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덕후 일종의 덕후 세계 같아요. 나름 뭐랄까 뭐 이거 빠져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저처럼 심취해 있지. 뭐 다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지하지 못했지만 다른 무언가의 세계도 무언가 이렇게 깊이 빠지면 얼마나 다 뭐든가 이렇게 심취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현재는 에스페란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중요한데 뭐 다른 다양한 세계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세계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진짜 백인 백색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그런 것들을 다 존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 진짜 외부에서 우리는 다 이상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외국 분들도 외국에 있는 에스페란티스트들도 그렇게 자기네들이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려 학교도 좀 그런 거 아닌가. 고려 학교하고 저희들도 왜 고려 학교를 굳이 이렇게 어?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하면서 저는 이게 좀 통한다라고 보여졌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포용성, 세계관에 대한 다른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도 좀 이번에 더 느낀 것 같고 그다음에 정말 아까 그 제가 자메노프의 그 첫 번째 세계 대회 때 이 연설문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스페란토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진짜 하나다, 우리가 형제다 이런 느낌, 그걸 정말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뭐 인종 이런 거 떠나서 정말 그 우리 지구가 정말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에스페란토 모임에서 그렇지만 좀 이게 좀 거대한 담론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세계가 안고 있는 함께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기후 문제라든가 전쟁 문제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막 하게 되고 어떻게 좀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더 내가 수업 시간이라도 뭐라도 활동이나 이런 걸 더 해서 세상을 좀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뭐 그런 마음도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지난주에 사진인데 지난주에 이제 지금 아까 아직도 에스페란토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서울에 그 에스페란토 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에스페란토인데 이거 카페 주인이 에스페란티스토는 아닌데 에스페란토어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거 제목이 에스페란토 카페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 가끔 가는데 그래서 여기 또 이 에스페란토의 상징인 이 초록색 옷을 얼마 전에 샀거든요. 사서 입고서 이제 여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꿈을 꾸는 거죠. 다시 또 에스페란티스토, 더 멋진 에스페란티스토가 돼야겠다. 또 고려학교 선생님으로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번에 만난 친구들, 아까 탄자니아, 폴란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뭐 내년에 세계대회를 제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탄자니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서 또 만나고 싶고 또는 또 어딘가에 또 있는 에스페란티스토들을 또 앞으로 제가 계속 하면 이제 제 은퇴 후에도 이런 삶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권장하고 싶은 그 노년 생활 많은 분들이 노년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아까 말 빼먹었는데 그 대화에서 많이 느낀 건데 에스페란티스토들이 굉장히 같이 여행하면서 느낀 건데 되게 조용하세요. 조용하신데 그 말씀 굉장히 친절하고 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굉장히 사려가 깊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난 그 노인분들이잖아요. 그 몸은 다들 이제 노쇠하셨지만 그 눈빛이 되게 맑으시더라고요, 다들. 그 말씀하실 때 이렇게 눈을 꼭 보고 대화하시고 그 말투나 억양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이게 굉장히 품격 있다 사람들이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에스페란토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되면 저렇게 품격 있게 늙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좀 이번에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오래 그런 게 습이 되면 나의 이런 좋은 일들이 좋은 행위들이 습이 되면 막 애쓰지 않더라도 그게 자연스럽게 돼서 좋은 에스페란티스토도 되고 좋은 선생님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다시 꿈꾸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언어를 3년이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죠? 우민 쌤이랑 공통적으로 도전하신 거를 두 분이 주제를 전혀 협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이게 딱 연결이 됐다는 것도 오늘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우민쌤 동화책 쓰신 거랑 네, 또 쌤 새로운 언어 배운 거랑 두 분 다 도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다들 또 이렇게 좀 자극을 받고 그러시지 않았나 싶은데 뭐 이제 돌아가면서 소감 뭐 또 윤희정 쌤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거나 소감 나누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금민선 선생님, 최지연 쌤 일단 화면 켜시는 분부터 할게요. 네. 아, 오늘 저기 우민생님 그 우민생 주제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윤희정 선생님 주제 발표 너무 잘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민생님은 그냥 그 도전이라는 주제만 이렇게 딱 거의 던져놓고 음, 계속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PPT 화면에는 글자가 계속 몇 장 없었거든요. 근데 음, 어떻게 그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계속 이야기를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어쨌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민희 선생님은 어쨌든 그냥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뭐 에스페란토어를 공부하는 거는 저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몇 년, 3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긴 시간 동안 그 에스페란토어를 공부하신 게 그 보통 끈기 갖고는 그렇게 못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점 정말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근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부는 못하겠는데, 거기 가셔서, 거기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하고, 그거는 너무 부러웠어요. 지금 사진 보고, 예, 예. 너무 진짜, 정말로 좋은 추억을 하나 어, 가지신 것 같아요. 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최지연 선생님. 네. 어, 소리가 안 들려요. 이거 안 들리죠? 안 들리는데. 음, 얘기 듣고 싶은데 안 들려. 일단 음, 해결할 동안 이어폰을 한번 아이폰 껴보세요. 예, 이어폰. 음, 해결할 동안 그러면 이선 선생님 화면 켜셨는데 이선 쌤 얘기 먼저 들을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는데, 뭐야, 우민 선생님 또 새로운 도전 하셔서 동화 또 작가가 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동화 또 쓰고 싶어지네. 뭐 음, 이런, 그런 거 기회가 한번 있으면 한번 음, 혼자 쓰는 건 힘들겠지만 음, 같이 이런 거 하는 것도 좋겠네. 뭐 이런 음, 생각이 들었고 되게 잘 그냥 하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저기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그 재주가 참 좋으신 것 음,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음, 이렇게 잘 이야기를 풀어 나가시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윤희정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벌써 이게 톤이 이렇게 하이로 가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 아직
굉장히 막 아직도 거기에서 이렇게 그 기분을 늘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목소리부터 이렇게 표정부터 이렇게 계속 있는데 이제 들으면서 이제 무슨 궁금한 생각이 들었냐면은 옛날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원래는 한 언어였었는데 이제 그게 흩어진 건데 그 원래 쓰던 언어가 에스페란토였나? 왜, 왜 음, 에스페란토어지? 뭐, 그 전에 있던 바벨탑 사건 이전에 있는 언어는 뭐였을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 어디서 나오나 하는데, 하여튼 그런 궁금증이 좀 들긴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교장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 뭐 에스페란토 카페가 있다 하니까 어딘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나중에 혹시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아 여기 또 거기가 그런 데구나 하고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음, 같고 뭐 서울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임 양재역에 있을 있어요, 때 양재. 양재역이에요. 네. 음,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고려학교 혹시 모일 때 거기서 모이는 반가워요. 건 또 어떨까? 그런 음, 생각도 음,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여행 같이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사진도 아, 감사합니다.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해주시고 음. 그래갖고 같이 다녀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서울에 이제 갈 일 있으면 저도 한번 가봐야지 생각 들 것 같아요. 예전에 인도 갔다 왔을 때는 인도 커피 막 그거 먹는다고 막 찾아다녔는데 선생님 얘기 듣고 나서 에스페란토도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연 쌤이 다시 연결하고 계시고 김민숙 네네. 쌤이나 박현 쌤 혹시 말씀 가능하신가요? 최지연 쌤 방금 말씀 네, 들렸던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네 괜찮나요? 들려요. 네. 네. 아, 오늘 이야기 전 너무 좋았습니다. 도전하는 것, 사실 점점 귀찮아지기도 하는데, 고래학교가 있어서, 어, 같이 더 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좀 힘들어서 닫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어제도 전 굉장히 또 힘을 좀 얻었거든요. 음, 그래서 도전하는 게 두렵지 않은데 올해 도전한 건 다 망해가지고 제가 더 그렇지 않아도 소심해졌는데 더 소심해져가지고 그래도 고려학교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야겠다 생각하게 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민쌤 얘기 아까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민쌤 어찌나 저렇게 말씀을 음, 잘 이끌어 가실까요? 참 음, 부러운 진짜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윤희 선생님의 도전은 진짜 저는 음, 박수를 음. 보냅니다. 저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네 진짜 혼자서 진짜 의지가 갑자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진짜 실천에 옮기는 거랑 이게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음, 와 진짜 선생님 진짜 멋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도 내년에는 뭔가 새로운 도전에 꼭 성공해보고 싶다 이런 음, 생각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되게 최지연 쌤이 뭔가 되게 호응해 주시면서 들으시잖아요. 이게 줌에서도 화면 보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되게 그 말씀에 막 이렇게 끄덕여 주시고 웃어 주시고 막 이런 반응이 하시는 분들 엄청 힘이 되고 있어가지고 쌤 항상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박현수 쌤이나 김숙 쌤 혹시 말씀이 하실까요? 저는 말로만 할게요. 네네. 어, 그러니까 듣기만 많이 했는데, 음, 세계 그 대회에 가가지고 참여한 거를 사진이랑 그런 이렇게 여행 스토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음, 해주셔서, 이게 또 수업을 하시면서도 이게 글감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딱 묻어나는 것 같아요. 여행이 그냥 여행이 아니라 또 음, 다른 어떤 수업에 대한 소재가 되고 삶의 소재가 돼서 저렇게 도전을 또 한번 해보고 싶고, 저렇게 자유롭게 해외에 간 적이 진짜 꽤 오래된 것 같아서 음.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 대리만족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박경수 선생님 계속 듣고는 계셨던 것 같은데
혹시 말씀이 불가능하시면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니까 9월에 원래 4분 정도 예정돼 있었는데 못하신 2분은 뭐 또 10월에 그러니까 하기로 하고 뭐 우리 이제 외부에서 특강이나 이런 거 또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주제 발표하면서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 듣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좋고 뭐 주제가 본인이 원하는 주제로 다양하지만 어쨌든 또 연결되는 부분이 항상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서 또 저희가 이제 11월, 12월 하여튼 12월 해 넘기기 전에 보통 저희가 이제 오프에서 공유회를 항상 티처빌 거기서 했었는데 제가 이제 11월, 12월 중에 또 아무래도 같이 모으려면 이제 토요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날짜 투표 올릴 테니까 많이 뵐 수 있을 때 해서 또 선생님들 뭐 같이 이제까지 발표했던 것 중에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오픈해서 얘기 나눌 만한 그런 주제 선생님들도 자원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그 시험 출제하시고 다 바쁘신데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 다음 주에는 이영란 쌤님 이제 책 그거 하는 거 댓글로 한 10분 남기셨던데 예, 또 혹시 신청 안 하신 분 시간 되시면 신청해서 같이 듣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쌤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쉬세요. 끄겠습니다.